안녕하십니까, 아침 한개입니다. 이번에 여러분과 공유를 할 내용은 백령도에서 불과 한 50km 떨어진 곳에 북한이 건설하고 있는 그 공기부양정 기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기지는 2017년 12월 미국의 CSIS가 상업용 위성 사진을 분석하다가 최초로 식별을 했고 2019년 이후 구글 어스로도 확인이 됩니다. 21년 현재 10월 현재 인공위성 사진을 제가 갈무리를 해서 이번에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여러분께 제공을 합니다. 이곳은 북한 해군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 공방 1급과 공방 2급 공기부양정을 수납할 수 있는 폭 10m에서 13m 크기의 콘크리트 경납고가 52개가 건설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의 좌표는 북위 37도 54분 21초, 동경 125도 13분 27초이고 행정구역은 황해남도 옹진군 련봉리입니다. 2013년도 대한민국 합참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 해군은 총 130척의 공기부양정을 보유하고 있고 동해함대에 60척, 서해함대에 70척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함대의 경우는 고안포에 52척이, 그 다음에 야미동에 16척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 가지고 총 68척의 소재는 이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에 북한이 그 옹진군 연봉리에서 건설을 시작한 이 공기부양정 기지가 완공이 된다면 서해함대는 최대 52척이 공기부양정이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야미동에 있는 16척을 연봉리의 신설 그 기지로 옮긴다고 하면 36척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서해함대가 운영을 하는 북한군 공기부양정이 최대 120척이 되거나 최소한 104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특수전 병력을 수송할 경우에 공방 1급에 35명이 탑승할 수 있고 공방 2급에 55명이 탑승한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면 최소 4,200명에서 최대 6,600명의 특수전 병력을 수송하여 대한민국 서해안에 고속 침투를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군 특수전 병력 부대의 편제 인원이 공개된 내용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정찰총국 소속의 정찰대대가 대대당 약 500명이다 라는 내용이 알려진 것이 있어서 이를 적용하게 되면 8개 대대에서 13개 대대를 동시 수송이 가능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를 연대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 2개 연대에서 3개 연대 병력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콘크리트 폭이 아치형 터널이 13m가 됩니다. 북한은 이런 식으로 터널을 이제 만들거나 갱도를 만들어서 작업이 종료가 되면, 공사가 종료가 되면 저 위를 성토를 합니다. 그리고 성토한 후에 나무를 심고 풀을 심어서 항공 촬영이나 위성 촬영으로 같은 지역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위장을 합니다. 따라서 초기 공사할 때 그 위치를 파악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위성 사진으로 해당 시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곳에서 대한민국 서북 5도의 최북단인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까지는 30분밖에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연평도는 40분이면 갈 수 있고요. 황해도와 인천공항은 1시간 20분이면 도착을 합니다. 인천의 연안부도까지는 1시간 30분이면 도착을 합니다. 굉장히 가까운 곳에 NLL 바로 북방에 북한이 특수전 병력을 4,000명에서 6,000명을 동시 수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지를 건설을 시작한 지
한 4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이 기지에 대해서 국방부나 합참이나 국내 언론이 보도한 것은 2018년 2월이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에 이 기지와 관련이 돼서 보도가 된 내용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최근에 그 구글 어스 위성으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공사가 거의 종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글 사진은 2020년도 초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가 된 거기 때문에 한 1년 정도의 편차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지공사 기간은 공교롭게도 현 정권의 집권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2017년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지하고 관련이 돼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최대의 의문은 북한이 이곳에 총 52척의 공방급 공기부양정을 배치를 이제 해야 되는데, 기지가 완공이 되고 나면 배치를 해야 되는데, 공방급 공기부양정의 건조는 그 남포에 있는 남포조선소에서 합니다. 그런데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공기부양정 LCAC의 그 건조 비용이 척당 한 410억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제 크기도 다르고 장비도 다르고 뭐 성능도 다르니까 동일한 가격을 적용할 수는 없고, 4분의 1, 25%, 미국의 25%에 해당이 되는 4분의 1 가격만 적용을 한다고 해도 공방급의 가격은 척당 100억 원이 넘을 것입니다. 그럼 총 52척을 이제 건조를 해서 이 기지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척당 100억을 계산을 하면 5,200억, 5,200억 정도 되죠. 그 5,200억이라는 돈을 재원을 투입을 해서 그 공기부양정을 새로 건설을 해야 되는데, 항상 가지고 있는 그 의문이지만, 미사일을 이제 도발을 하거나 핵을 개발을 하거나, 그 다음에 북한이 최근에 들어서 순항 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를 개발을 하고, 핵 잠수함을 건조를 하며, 지금과 같이 그 공방급 공기부양정을 50척을 한다 그러면 5,200억, 그냥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이제 필요하고 들어가는데, 도대체 북한이 그 어떠한 재원으로 이러한 돈들을 마련을 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의문이 갑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노동당이 기본적으로 이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 경상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무기 개발을 하는, 특히 핵 개발을 하는, 미사일 개발을 하는 이러한 그 무기 개발 비용도 있어야 되는데, 북한의 수출품이라는 것이 외화 가덕원이 그 석탄 이외에는 뚜렷하게 지금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해외에 나가서 그 근로를 하는 해외 근로자의 어떤 송금도 있다고 하지만, 그 해외 근로자의 송금 해봤자 1년에 뭐 5억 불 해봤자 그 6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공기부양정 52척 건조하고 나면 5,200억 들어가는데, 뭐 다른 부분에 쓸 데도 없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알려지지 않은, 그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무슨 뭐 달러를 이제 위조 달러를 인쇄를 해서 뭐 유포를 시킨다든지, 그 마약을 그 유통을 시킨다든지 하는 얘기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은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그 거론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북한의 어떤 재정적인 이 재원을 조달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뒤져보면 북한을 좀 옥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갖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